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을 알아보는 실시간 연예 뉴스 머니투데이의 전영화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을 전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군 관련 연예인 소식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네. 지난 12월 입대한 박효신 씨가 우리 박효신 씨. 훈련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훈련소에서 분대장을 맡았다고 하던데요. 그 대부분 보면은 그 뒤늦게 입대한 특히 그 이제 스타들이 분대장이나 그 중대장 훈련병을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죠. 중대장 훈련병 되긴 쉽지 않습니다. 네, 저는 중대장 훈련병을 했는데. 그러셨군요. 보통 분대장 훈련병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나오면 휴가를 줬어요. 저는 논산에서 1등으로 나왔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원래는 나름 자랑입니다. 다 그거 휴가 주는데. 예. 그렇군요. 예, 맞아요. 지금도 휴가가 있고요. 그 표창을 받으면, 원래 4박 5일인데, 하루가 더 붙어요. 예, 이제 포상으로, 그래서 5박 6일로, 신병 위로 휴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5주 훈련이 끝나면 박효신 씨 같은 경우는 국방부가 이제 홍보지원단으로 배치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중기 씨의 후임병이 된다는 거죠. 후임이 한 명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사회에서는 어떻게 형동생이었나요? 사회에서는 뵌 적이 없어요. 아무래도 서로 분야 자체가 틀려서 그런지 제가 제 작품에 그 OST를 담당해 주신 건 있어도 그럼 한 번도 인연은 없는?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훈련소의 사진을 봤어요. 상당히 추운 모습에 이제 코가 빨개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중기 씨는 무서운 선임병이에요? 아니면 잘해주는 선임병이에요? 아니면 할 일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할 일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선임병이에요. 무섭기도 하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건 기본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셔서 지금 밀린 빨래가 한 6통 넘고요. 하루에 한 7번씩 세탁을 돌려야 되는데 일손이 모자라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희 밀고 닦고 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불침번 설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아무튼 빨리 좀. 그렇습니다. 같은 날 입대한 아웃사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훈련소 퇴소한 후에 1군 사령부 군악대 이제 전자 배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국방부에 같이 이제 일을 하거나 군악대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러 행사에서 얼굴을 보지 않나요? 그렇죠. 가끔씩 이제 군 관련 행사가 있으면은 만약에 군악대가 그날 온다 그러면 그럴 때 볼 수 있어요. 같이. 지난해 또 행사가 많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지훈 씨, 이제 그 뮤지컬 하면서 주지훈 씨라든지 뮤지컬 배우 분들 많이 뵙고, 야전에 있는 분들도 가끔 차출이 돼서 윤진영 씨라든지. 조인성 씨나 이런 다른 군에 있는 분들은 조인성 씨도 뵀죠. 조인성 씨는 서울 시청 행사 때 같이 뵙고. 조인성 씨가 고참이었으니까 경례를 깍듯하게 하셨겠군요. 깍듯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기사 리플에 많은 분들이 조인성 선배님이 조금 경례 가기 흐트러졌다. 상병이라. 이중기는 완벽하다. 군대에서도 다 이제 댓글을 읽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그런 거는 검색할 때 물론 이제 당일에는 이제 군에 있으니까 못 읽지만 꼬박꼬박 그 기사 체크는 합니다. 이 버릇이에요. 사회에서의 버릇. 그럼 악플 같은 것도 다 보셨겠네요. 그럼요, 다 봐요. 상처 입은 그런 대표적인 악플 같은 게 있어요? 군대 와서는 크게 없어요. 군대 와서는 많이 좋게 봐주시니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병사는 좀 쉽게 하는 것 같다라든지. 절대 그렇지 않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와서 근무를 해보면 근무뿐만이 아니라, 사실 휴가도 제대로 못 나오고, 말년까지 굉장히 또 일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인이니까 군인신문에서는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그 복장이 조금 흐트러지거나 이러면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나 군대 다닐 때 저런 거는 못감이었어 하면서 이제 본인들의 이제 군 생활을 얘기하시면서 그런 걸로 많이 하십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대한 분들 이제 아직 멀었겠지만 이야기도 하나씩 나오고요. 조금 전에 주준 씨 얘기했는데 주준 씨는 아직 올해 11월 이제 제대인데 그래요, 맞아요. 벌써 이제 배용준 씨 사무실하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야기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군대에 있었을 때. 맞아요. 소속사 문제로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분도. 그래서 어떻게 될까 고민했었는데 저도 뉴스로만 확인을 하게 됐네요. 아무튼 새로 둥지를 트셨으니까 울타리를 만나셨으니까 화려하게 또 복귀를 잘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준기 씨도 제대를 앞두면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많이 들겠죠. 그쵸. 아무래도 전역 전에 보통 이제 선임분들 보니까 전역 전 한 4개월 전부터는 많이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아, 편하군요, 여기는. 4개월 전부터 그런 고민하다니. 아니, 뭐. 아무튼. 안 편합니다, 여러분. 네, 국방부원에 근무 지금 하고 있죠. 김정은 씨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제대가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6월 28일 이제 제대한 후에 3월 14일 일본에서 팬미팅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지금부터 안에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시겠어요? 예, 그래요. 맞아요. 지금 뭐 빨리 나가서 일하고 싶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 2달도 길지 않아요. 병장에서도 이제 곧 전역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긴 하시더라고요. 이준기 씨는 나가자마자 이준기 씨 같은 경우도 또 국내나 아니면 또 해외에서 팬미팅이나 이런 게 바로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요새 같아서는 바로 작품을 하고 싶은 게 TV를 잘 못 볼 정도예요. 너무 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또 중국 팬도 많고 일본 팬도 많으니까 그 팬들도 굉장히 얼굴을 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 작품도 작품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역하는 해가 제가 10주년이 되는 해기도 하고 데뷔한 지? 그리고 만으로 따지면 제가 30세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도 작품이랑 웬만하면 만약 하게 된다면 작품이랑 동시에도 하고 싶고 일단 작품 욕심이 가장 크죠. 2012년 제대인가요? 네, 내년입니다. 드디어 내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그래요. 옵니다. 뭐 세계 종말 없고요. 지난해 10월에 제대한 이제 에릭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연기자로 이제 컴백할 계획인데요. 5일에는 이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가수로도 이제 좀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에릭 씨 같은 경우는 아직 가수로 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렇죠. 드라마부터 먼저 모습을 보여줄 텐데 기대가 많이 되네요. 사실 에릭 씨 그 제대하기 전에 좀 영화계 인사들도 에릭 씨가 어떠냐라고 하는 저한테도 물어보는 이제 제작자분들이 몇 분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이제 고민이 조금 이제 전역을 하기 전에 너무나 이제 그 영화 쪽으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들어간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로 한 번 더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영화로 오면 어떨까라고 결국은 의견들이 모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아마도 그런 면에서는 에릭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를 하고 하는 게 본인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중에 다시 신화활동도 하고 그렇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제대를 계속 이제 하는 분들을 보면 또 작품 활동을 하는 것들 보면 안에서도 내 갈 길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계속 들겠어요. 많이 들죠. 많이 들고 저는 물론 선임들은 넌 아직 그런 걱정할 때 아니야 이러는데 저는 벌써부터 요새 막 시크릿 가든이나 이런 드라마들이 인기 많잖아요. 보면서 저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고 저 촬영장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끌어오르니까 못 보겠어요. 거의 한 10분 이상은 못 봐요. 시크릿 가든의 현빈 씨 역이 이렇게 탐나시는 겁니까? 윤상현 씨 역이 탐나십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라도 그 현장에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장이 그리운 거예요. 그랬죠.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에릭 씨는 제대한 거예요? 소집 해제된 겁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소집 해제인데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민감한 부분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현역으로 다녀온 사람들은 사실 제대나 소집 해제나 똑같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소집 해제를 하신 분들이 좀 그걸로 지적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더 반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 똑같은 그 청춘의 시간을 같이 공백기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요. 나라에 이렇게 봉사를 한 건데 그렇게 그런 걸로 이렇게 현역으로 다녀오고 또 연애 사병으로 하면 또 어렵고 이런 시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버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박효신 씨도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웃사이더 씨도 오셨다는데 아웃사이더 씨도 좀 빨리 봤으면 좋겠고요. 아웃사이더는 만약 이쪽에 와갖고 딱 신고를 하면 굉장히 빠르게 하겠어요. 입양 아웃사이더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랩식으로. 선임병들이 한번 시켜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박효신 씨는 아마 여기 오시면 눈의 꽃을 한 1000만 번 이상 부르셔야 될 거고 아웃사이더님은 한 몇 천만 자를 하셔야 될 거. 하여튼 각오 단단히 하고 오셔야 돼요. 연예병사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쉬지 않고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효신 씨는 국방원으로 오시면 저희 주말 게스트로 재빠르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을 빌리자면 뭐 라디오 진행을 지금 탐내시고 계시대요. 예, 근데 뭐 라디오 진행은 꿈을 깨셨으면 좋겠고. 이준기 씨 자리를 탐낸다는 소린가요? 예, 뭐 그런 소리가 좀 들리고 있는데요. 저는 제대할 때까지 할 생각이니까요. 뭐 그 꿈을 버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다음 소식을 넘어가죠. 아마 군입대 소식이다 보니까 좀 더 재밌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다음 소식은 뭐죠? 김창렬 씨가 11학번이 됐습니다. 11학번이라고 해야 되나요? 11학번이죠. 11학번. 예.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학과 이제 합격을 했는데요. 1990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가수로 활동한 다음에 그야말로 11년 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지난해 고졸 검정고시에 이제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에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을 치렀는데요. 좀 그때 당시에 제 주위에 있는 이제 또 동료들하고 또 이제 김창렬 씨가 친분이 두터워요. 뭐 깊은 밤 포장마차에서 자주 이제 그들을 만나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 소식들 또 공부하는 모습들 또 공부를 어떻게 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 후배나 아니면 동기 같은 경우는 좀 역사나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과외 선생님처럼. 그러기도 했는데 사실 김창렬 씨가 정말로 이런저런 활동을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리고 뭐 나이 먹어도 솔직히 이렇게 다시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도 않고 참 어려운 일인데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론 이제 방송이 같이 연계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사실 힘든 부분이잖아요. 물론 수학 점수는 안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암기 과목들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서 한 250점이 넘었다고 해요. 고시원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공부를 하면서 결혼을 하고 아기가 있는 몸에 방송 활동을 하면서 또 밤에 간간히 소주도 먹으면서 솔직히 간간히는 아닌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기가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닌데 참 박수를 받아서 마땅한 일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뭐 어찌 보면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책을 들었던 거고 정말 어느 정도까지 하실 수 있을까 정도였는데 이렇게 해내신 걸 보니까 후배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런 것들이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요. 250점이 넘었다고요?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250점. 이 점수를 또 공개하기로 하셔서 화제가 됐네요. 아무래도 방송을 하니까 그 모습을 이제 뭐 점수 같은 거를 좀 보여주기도 해야 될 뿐더러 또 본인도 그런 것을 이제 좀 자랑스럽다고 할까요? 뭐 DOC 멤버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사자가 들어간 그렇죠. 뭐 그렇게 됐는데 굉장히 좀 자랑스럽고 또 뮤지션으로도 상당히 훌륭한 뮤지션. 저는 DOC가 한국의 래퍼 중에서는 수위를 다투는 굉장히 훌륭한 그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좀 후배들한테도 보기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사이버대학교에 이제 지원을 한 것도 학업과 이제 일을 좀 공부 또 일을 병행하기 위해서인데요. 사이버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출석을 하고 이제 밀린 공부를 하고 다시 또 이제 시험을 보고 리포트를 제출하고 그런 형식이 이루어지는데 좀 몰아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기가 좀 여유를 가지면서도 좀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해서 한 건데 물론 밀려서 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럼요. 마땅히 칭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윤영희 님이 또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김창렬 씨 아들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시던데 인간 승리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여기에는 참 뭐 여러 가지 의미는 있습니다. 공식적인 건 분명 아들 때문에 공부를 시작한 건 맞아요. 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가장 큰 것 역시 맞아요. 또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강호동 씨랑 한번 그런저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제 아들이 애들에게 어떤 일을 더 시키고 싶으냐, 운동이냐, 방송이냐,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강호동 씨가 자기는 시킨다면 공부를 시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버지가 된다는 게 자식에게 보여줘야 되고 모범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참 언젠가는 이준기 씨도 아버지가 되면 뭐 아드님이 이제 아들이 될지 딸이 될지 모르지만 작품들을 볼 거 아니에요. 이준기 씨 작품들을.
그럴 때 뭐 계속 자랑스러운 작품들을 뭐 해왔으니까 네. 뭐 그런 거 있겠죠. 아빠 춤도 추네? 뭐 이런 거. 그렇죠. 노래도 불렀어? 많은 걸 보여주고 싶어요. 배운 줄 알았더니, 음반도 냈어? 뭐 이렇게 되겠죠. 예.